안녕하세요. KSI 학원 원장 김경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도 되게 심하고요. 황금 같은 브런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진짜 몰랐거든요. 어머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그 투자하신 시간이 아깝지 않게 오늘 제가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계열의 과학학습 방향. 부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학학 계열과 공학, 과학 계열의 학습 공략법입니다. 뭔가 되게 과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기 전에 본질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느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학이나 영어 상담을 갔을 때에는 그런 거를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탐구 과목만 가면 전략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 이거 왜 그런 거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량을 높여서 공부 잘하고 시험을 잘 보면 되지 왜 과목 선택에 관한 전략을 먼저 얘기하냐 약간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통교과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야. 무슨 과목을 들을지, 몇 과목을 들을지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어머님들도 이제 학교 다 다니셨으니까 물리 이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몇몇 분 인상 쓰셨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리고 점수 따기는 더 어렵죠. 그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입시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왜 이제 쉬운 과목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기는 한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진학하려는 거에 있어서 그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게 더 유리해지는 경우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는 나의 진학과 나의 지금의 현 상황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어머님들 쇼핑하셔도 가성비 따지시잖아요. 일단 아이의 체력과 에너지는 한정적이죠.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까지 잘해라. 가혹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한의 시간을 과학에 투자해서 과학을 열심히 해서 잘한다. 제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상 그러지 못하니까 좀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 더 유리한 입지를 가고자 하는 거, 이게 고민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거예요. 이 고민은 학생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머님도 여기 참석하신 이유가 내가 정보를 잘 모아다가 우리 아이한테 잘 전달해 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과목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입니다. 자, 어머님들 지금 대부분 중학교 학생을 양육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주로 중3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대입이지만 지금 바로 내 앞에 맞닥뜨린 문제, 고등학교 부분을 일반고를 진학할 것이냐 아니면 특목고라고 얘기하는 선발고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경험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체크 포인트죠. 근데 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냥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냥 서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서 1등이 영재학교 가고 2등은 과학고 가고 3등은 자사고 가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영재고 학생은 서울대 가고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은
과학고 학생은 연고대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유리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시에 있어서도 모든 입시에 이 학교들이 다 유리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학에 있어서 어떤 개별과들은 학교가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다 모았고 학교를 이해했어. 근데 이거는 나의 진로와 맞지 않아.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어. 이건 괜찮은데 꼭 뭔지 몰랐어요. 지나고 났더니 내가 그랬어야 되나 이러면 또 어머님들이 자책감에 시달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개가 한꺼번에 넘어갔네요. 자, 두 번째. 나의 목표와 고교 선택은 일치하는가?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다 좋은 학교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관심 있고 가고자 하는 길에 맞춰서 내지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에 맞춰서 그 학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내가 잘 선택했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선택은 대입에 유리한가 같은 얘기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대입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2024년 대학 입시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치르는 입시는 2024년이 아닙니다. 그 이후죠. 근데 왜 2024년을 얘기하냐? 이거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2024년 입시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좀 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뢰도 있게 흘러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선언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자꾸만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8년 수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2026년, 27년 이때 입시를 치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의 입시와 올해의 입시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요거를 인지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대비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24년에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적절한 학습을 하고 있을까. 이 설명회를 하면 어머님들이 뒤로 갈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이게 막 고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들었더니 더 모르겠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앞에 내용 다 각설하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그냥 딱 단순하게 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의 선택, 나 뭐 선택해야 되는데 하는 거랑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성비의 끝판왕을 찍을까, 요 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과 입시 우리 누가 유리한가, 이거는 뭐 이슈가 많이 돼서 어머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과 문과이죠. 근데 사실 현재 통합형 수능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과 문과는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편의상 수학 과목을 미적분학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 과목을 자연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이과,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문과라고 얘기해 보면, 자, 이게 변화 추이가 있죠. 2015년에는 이과와 문과가 거의 1대1이었어요. 아마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문과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한 2대1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15년도만 해도 거의 1대1이었다가 2023년에 지금 보셔도 그냥 단순히 보셔도 한 2배 이상 늘어났죠. 이과가. 왜 이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이슈는 의학 계열의 복귀죠. 그래서 의대, 약대가 복귀를 하면서 이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의학 계열을 진학하게 되는 거, 이제 문이 넓어진 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의학 전문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을 때는 의예과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학부를 갈 때는 뭐 서울대 자연학과 뭐 이런 거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 연대 고대 가던 친구들이 의학 계열로 빠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연대 갈 친구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과 침공. 그죠? 자, 통합형 수능에서 표면상으로는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겠다. 전체 다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은 교육부 지침대로 이제 자연계열 학생, 이과, 문과 학생들 모두 지원 가능하게 열어줬어요. 그런데 공대랑 자연계열들은 제한을 둔 겁니다. 수학을 반드시 미적분을 봐야 될 것, 내지는 과학 과목을 꼭 이수해야 될 것, 이런 종류의 제한 조건을 두다 보니까 이게 역차별이 돼버린 거예요. 이과 아이들은 모든 과목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모든 과를. 그런데 문과 친구들은 인문, 사회, 상경 여기까지가 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니까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한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 길 따라가겠지만 이도저도 아직은 나 모르겠는데 그러는 친구들은 당장 제 입장에서도 야 모르겠으면 그냥 이과 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4년에 살짝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한번 제가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주요 목적은 아닌데 첫 번째 얘기 드렸던 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뭐 물론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시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나누면 영재학교, 과학고, 그다음에 자사고, 이게 이제 선택형 학교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유사해 보이면서 조금은 달라요. 일단 첫 번째 영재학교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고교 학점제, 그다음 선행학습 금지법, 이 부분이 이 학교하고는 별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선발해서 선행 내도 돼요? 됩니다. 근데 내나요? 안 내죠. 왜냐하면 요건 눈치는 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선발 과정 자체는 중등에 맞춰져 있지만 교육 과정은 한국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AP라고 부르는 거는 대학 선의수 과정입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때 수강을 하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저거를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요. 굉장히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 한국 교육과정보다는 국제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주로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 학교는 자연과학 또는 공학 이런 계열의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단점은 정시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과목조차 들어보질 않아요, 얘네가. 그렇다 보니까 정시로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죠. 근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디 영재고 졸업한 학생들이 의대 제일 많이 갔다던데 가겠죠. 그 아이들은 원래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재수한 겁니다. 재수해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해서 의대를 파낸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걸 잘했다고 하기에는 그동안에 부었던 시간과 노력과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효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편안하게 자기 에너지를 딴 데 써가면서 행복하게 의대 갔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과학고는요. 유사하지만 좀 다르죠. 자, 초중등 교육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고교 학점제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우선 선발권 없고요. 겨울에 이제 선발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 입시가 4월에 시작되는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원서 자체는 뭐 여름에 늦지만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과 목록은 여러분들 교육부 그 홈페이지 가시면 있는 그 교육과정 전체를 따라요. 그래서 1학년 때 통합교과 다 배우고요. 2학년 때에도 일반교과, 선택교과, 전문교과 그대로 다 열려 있는데 진짜 그렇게 운영됩니까? 라고 하면 아닙니다.
예, 교과 목록만 그렇고요. 사실은 여기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선행이 많이 된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학원에 가서 선행이라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많이 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수업하기에는 선생님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대학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원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정시에 대해서는 아예 면역력이 없습니다. 안 배워요. 그래서 과학고는 주로 자연과학, 순수과학 쪽에 진로 희망을 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을 선호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는 과학고에서 그다지 반기진 않아요. 그래서 공학은 되레 영재학교에서 훨씬 더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사고이고요. 당연히 교육법은 따르고요. 자, 이 학교는 가장 다양한 진로가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목의 개설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체제에 정확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 시키고요. 내신도 수능에 맞춰서 내고, 그래서 내신 공부하면 수능 공부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정시는 제일 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치열하죠. 그래서 내신 따기가 엄청 어렵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양한 교과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강점이었습니다. 자, 이건 근데 과거에는 이런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를 나의 진로와 관계없이 사실은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과목의 다양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딱 펴는 순간 학교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일반고 학생인지 특목고 학생인지 딱 드러나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는 만약에 과학만 얘기하자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네 과목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행정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 학교들은 전문 교과라고 얘기하는 뭐 심화과학이라든지 뭐 그 윗급을 하는 고급과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들었어? 그러면 얘가 더 많이 듣고 공부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차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선발 과정 자체를 뭐 미래영재 전형 뭐 이래가지고 따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지 말자. 이거 불평등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모든 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선택권을 주자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자사고, 그러니까 영재고 과학고는 사실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이건 폐지할 수 없지만 자사고 이하 외고, 국제고 이런 차별화 다 평준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교과목을 교육부에서 관할해서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던 간에 내가 원한다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준비한 게 고교 학점제예요.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거나 저 애들이 없어져야 돼요. 자사고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죠. 그죠? 자, 이거는 사실 교육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저항도 있었고, 이 자사고라는 게 사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있고, 뭐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또 있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얘가 우야무야 하다가 정권 바뀌면서 그냥 확정이 됐어요. 머무르게 하겠다. 그래서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들은 어쨌든 선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필고사도 보고요. 면접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는 학교들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 이거 제가 다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육부 고입 정보 포털 여기 들어가시면요. 정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학교가 있고 그 학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되실 때 학생들이랑 같이 웹 검색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현행 특목고 자사고 현황입니다. 자, 영재고, 과학고, 그다음 외국어고, 국제고, 지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아까 뭐 세 개는 얘기 드렸고요.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차이를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높아심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지원할 수 있는 학교예요. 내가 경기권에 있더라도 뭐 저게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건 간에 지원 가능해요. 그런데 지역 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는 특정 거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형태의 자사고입니다. 다양하죠. 자, 근데 이게 좀 특별해요. 보실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권 보세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지역 단위 자사고죠. 그죠? 자, 이 학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시나? 하나고, 그 다음에 경기고, 서울고, 그죠? 과거의 명문들, 그 학교들이 지금은 지역 단위 자사고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슬프게도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는 쟤는 못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능한 수도권 부분은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국제고가 많아요. 국제고 고양시에도 하나 있죠. 예, 여기가 54% 정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권에는 보시면 전국 단위 자사고가 가장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방에는 사실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면 전국에서 지원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 학교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뭐 상산고라든지 김천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용인 자사고, 여기도 전국 단위 자사고에 해당하게 되죠. 이 부분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봐주세요. 2만 명입니다. 서울대 신입생 인원을 넘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요거 잠깐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카페에서 이걸 주관하시면서 저한테 한번 요청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자유롭게 해도 좋은데 혹시나 이거에 대입 용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짧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한국의 입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입니다. 자, 정시 전형은 굉장히 심플해요. 수능 시험을 보고요. 수능 시험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숫자 잘 받는 놈이 1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얘기를 했었어요. 40%입니다. 되게 높아진다더니 40밖에 안 돼? 그래도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게. 자, 이 정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 수시인데 요거는 학생부 기반의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입의 전형에 활용하겠다는 건데, 세부적으로 상당히 나눠져 있죠. 지금 보시면 교과라고 써 있고 종합이 있고요,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자, 실기는 예체능 계열이라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요거는 논외로 가도록 하겠고요. 수시에서 제가 지금 빨간불을 켜놓은 게 종합전형이에요. 요거가 비율이 가장 높아요. 41%, 거의 정시랑 비슷한 비율이죠. 이게 가장 높은데 옆에 있는 교과와 종합은 무슨 차이인가? 교과는요, 정시랑 비슷합니다. 숫자예요. 누가 내신 성적이 좋은가, 말 그대로 등급이 몇 등급이야, 이거 가지고 등급 높은 친구를 합격시키는 전형입니다. 뭐 이건 이의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다만 이제 고교에 따라서 뭔가 다른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아예 블라인드로 입시가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전형입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종합 전형은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게 무엇을 평가하는 거냐? 다면 평가예요. 이게 뭐냐면은 학생이 그 학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가를 학생부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못 판단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는 이 목록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로 희망사항이라든지 독서록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급기야 어떤 학교들은 자소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차별이 된다. 그래서 다 간소화시켜 버렸어요. 다 지웠어. 그러면 이제 입사관도 미치는 거예요. 난 그럼 뭐 가지고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냐, 쉽지가 않죠. 마지막 남아있는 게 교과 목록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화학과를 지원했는데 화학 과목을 안 들었어.
근데 나는 면접 와가지고 나 화학에 정말 관심 있고 진짜 가고 싶어요 해도 안 믿겠죠. 이게 교과 목록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2학년, 3학년에 있어서는 무엇을 들었냐가 결국은 이 친구의 관심사를 표현해주는 표현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사가 상당히 유리했지만 지금은 일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논술 부분은 계속해서 그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토픽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건데 글 잘 쓰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이제 판단의 지표가 조금 모호하고 대학들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그 선발 종류 중에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우수한 성적으로 잘 졸업하는 비율을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결론이 뭘까요? 뭐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이 중에서 이제 대학 과정 진짜 잘한다. 그렇죠. 뭔가 의견이 분분하세요, 그죠? 근데 연구 결과는요, 이렇다 할 특이성이 없음. 그죠? 의외입니다. 저도 의외였어요. 자, 그런데 딱 하나 이제 드러난 게 있었대요. 논술 전형으로 온 친구들은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검출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치? 정시를 어디서 늘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논술 전형을 조금 더 빼고 이제 정시 전형으로 옮겨 타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뭔가 좀 타겟팅하기에는 위험도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메모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모르시던 내용인가요? 그죠.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 연구 결과는. 자, 그다음에 밑에는 자 주요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대학을 이렇게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막 표현을 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모였을 때 작게 모였을 때 해야지 더 딱 와닿으시잖아요. 자, 제가 그냥 스카이로 썼습니다. 자, 스카이 서성한 그죠? 자, 보시면은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정시 비율은 40%밖에 안 되는데 반영 비율이 높다. 이거 뭐냐면 수시에서 조건부 합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종으로 합격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수능 성적의 몇 등급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돼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을 못 맞추면요 불합격이죠.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요. 그러니까 정시의 공식적인 비율은 40%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추가 합격 부분 당연히 있지만 만약에 결혼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등록 안 하는 친구 많이 없지만 결혼이 생긴 학교들이 많이 있대요. 요즘에 학생 수가 적어져서. 자, 그래서 이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만 신경을 써서는 대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는요. 좀 마음 아픈 차트인데 자, 합격자의 고교 유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 자, 볼게요. 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44%입니다. 아까 특목고 인원 기억나세요? 기억력 테스트 2만.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전체 입시 인원은 몇 명일까요? 약 50만 명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자, 50만 명이면 4%입니다. 근데 합격률은 44%예요.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특목고 학생이 스카이를 갈 확률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10배 높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뭐에서? 수시에서. 그죠? 이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뭔가 의아해지죠. 이거 2023년 자료예요. 그러니까 22년도 자료죠. 자, 그러면은 고교학점제 했고 차별도 없앴는데 왜 쟤네가 저렇게 높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서성한까지도 높아요.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위에서 애들 다 합격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떨어진 애들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나요? 아니요, 못 갑니다. 안 뽑아요.
왜 안 가냐면 이 학교들이 만약에 특히나 영재고 과학고 이 합격률 좀 보세요. 거의 0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들을 뽑아내 봤자 얘들이 여기서 졸업을 안 해요. 얘네 재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로서는 걔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영재고 과학고 가서 서성한까지를 못 맞추면 그냥 재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의 선택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좋은 학교니까 나 가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울고 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 자, 그러면은 교과 목록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영재학교 과학고는 뭐 양보합시다. 이거 뭐 교회 활동이 많으니까. 그런데 국제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 얘네들은 우리랑 같아진다 그랬는데 왜 높아? 자, 이유는 면접이에요. 교과 목록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교과 목록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대학들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다 보니 면접을 확충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입사관들 얘기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면접을 하고자 해도 쉽지가 않았다. 해봐야 학생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뭐 3분, 5분, 3분, 5분 진짜 외운 거 그대로 뱉어도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하고 딱 15분만 얘기 나눠보면 이 친구가 외운 걸 뱉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었어. 그다음 평가의 기준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면접을 높이자. 근데 얘들 여기 들어갈 때 뭐 하던 애들이에요? 면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면접도 해봤고요. 자소서도 써봤고요. 요 입시를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거친 아이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습을 하죠. 잘 되던 못 되던 간에. 근데 이 아이들은 생존자예요. 그때 잘했던 애들이지.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씩 보완해서 살붙이고 이쁘게 만들어서 대입에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고는 우리 피해만 뭡니까? 아닙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 제일 관심 많으실 의약학 계열의 전형 비율. 자, 요거 좀 다릅니다. 아까 전체 비율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약학 계열, 의대, 치대, 그다음 한의대, 뭐 기타 등등. 자, 요 학교들은 교과를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렇죠? 수시에 있어서 이기들은 교과 위주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정시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이거 수능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주요 포인트네. 얘 왜 안 뽑아?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의대에 대한 전공 적합성 어떻게 판단할 거며 또한 가장 치열한 과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 붙으면 뭘로 우리가 이걸 증명할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과 전형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내신 관리 잘하는 친구들을 뽑겠다. 이의제기 안 받겠음 이거죠. 근데 사실 의학학 계열의 학습 특성을 고려하면 그게 맞기는 합니다. 의사하는 애들이 뭐 사실 뛰어난 머리를 요구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이 필요하죠. 그죠? 물론 공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교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뽑는다. 그러면 합격선이 얼만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실 사항입니다. 위에만 보세요, 어머님들. 자, 보이십니까? 이게 저도 요즘에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게 70% 커트라인이에요. 70% 100명이 지원해서 1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70등의 성적입니다. 1등 성적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자, 1점대죠. 그죠? 수의대조차도 1.52예요. 어머님들 지금 중등에서도 뭐 이렇게 A, B, C, D 받으시잖아요. 그치? 자, 근데 고등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1등급 받으려면 4%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적이면 100명 중에 4등을 3년 내내 해야 돼. 모든 과목에서. 가능해요? 쉽지 않죠.
자, 내가 용인자 사고를 갔어. 나 3년 내내 1등급. 걔 아마 인터뷰할 걸요. 왜냐하면 걔들은요 진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와서 경합을 펼쳐요. 오늘 전교 1등한 친구가 내일 전교 꼴등해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성적을 받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의대 안 가? 가지. 뭘로 가요? 정시. 그쵸? 자, 지금 보시면 서영고 자연계 합격의 교과 성적이 1.55예요. 이거보다 다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의학계열에 관심 있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학교는 일반고가 맞습니다. 다만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합격한다는 보장이 굉장히 작긴 하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요소, 나 수능도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사고를 진학했을 때와 일반고를 진학했을 때 유의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사고 진학한 학생들은 내신 성적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타겟을 그냥 처음부터 수능에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솔직히 수능을 잘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제가 마음이 아픈데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권 전체가 조금 비슷한 걸 몰고 가는데 이유가 조금 수시로 못 가면 대학 못 간다더라. 뭐 이런 류의 이상한 기류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수능에 대해서 약간 패배감이 있어요. 나 이거 잘 못한다 하는 부분이랑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뭐 처음에는 기대가 높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하고자 했으나 가다가 이제 조금 좌절을 하면 얼른 현실과 막 타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낮춰. 그리고 계열을 바꿔.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건 이제 탑 클래스 친구들의 문제인데 일반고에서 전교 1등 내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긴 한데 수능 성적은 1등급이 안 나와. 이런 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격차가 좀 나다 보니까 학교 내신 성적은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안 해도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1등급인데 수능 성적 안 나와. 약간 정신승리하는 거야. 나는 1등이니까. 근데 이거에서 만약에 안 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어쩔 수 없이 현실과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인데 입학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수능도 잘 볼 것 같은데 근데 이 분위기에 3년만 딱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의대에 진학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 굉장히 강조해요. 너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 가장 흔한 얘기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학학 계열의 수능 반영 비율. 자, 지금 보시면 거의 90%예요. 내가 아까 교과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반은 이 수능을 못 맞추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을 고민하고 있다. 수능에 있어서는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 또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되고 제발 딱 우리 학교 내신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 부분만 조금 자제를 해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분을 누구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좋아요 내지는 이게 유리합니다 이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개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친구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의학학 계열인지 자연과학 계열인지 공학 계열인지 아니면 상경 계열인지 자,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중3인데 벌써 내가 이거를 다 결정해야 돼? 그러라고 나온 게 고교 학점제이고 자, 어머니들 그거 아세요? 1학년 때 자율 학년제 했잖아요. 이제 변형된 그 과정에서는 1학년 1학기가 자율 학기제이고요. 3학년 2학기가 자율 학기제로 또 바뀝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학년 1학기에는 적응하라고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진로 탐색의 기간. 맞죠? 그게 맞죠?
왜냐하면 뭐 중1이 뭘 알아, 그죠? 지금 뭐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뭐 이러면 걔가 대답을 하겠냐? 그게 뭔데? 먹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고민 충분히 하시고 선택을 안 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어쨌든 알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입시 흐름의 이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요 어머님들께 드렸어요. 그런데 보시고 속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 서울대 관심 없는데 뭐 이러신 분도 있을 텐데 서울대, 연대, 고대 것만 드렸거든요.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만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항상 그렇듯이 서울대가 제일 먼저 매를 맞습니다. 이 십자가를 매요. 그래서 서울대가 2024년 주요 변경사항을 제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과정과 현재의 과정을 비교를 하시면 다른 부분보다 뭐 사실 뭐 이 선발 인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세부 사항이 조금 변경된 거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자, 우리는 탐구 과목 오늘 들으러 오셨으니까 자, 탐구 과목이 서울대가 과거에는 서로 다른 과목으로 1+2 자, 이러면 이게 뭔데 하시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 1을 수강을 합니다. 물론 선택이에요. 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자연계열 학생들은 주로 듣죠. 그리고 3학년 때 심화 과목인 2 과목을 듣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내신이고요. 수능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 2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보는 건데 어느 과목 봐도 상관없어요. 내가 의예과라고 해도 화학 생명 안 봐도 돼요. 그냥 내가 점수 잘 나오는 거 보면 돼요. 그런데 서울대만은 까다롭게 굴어요. 1등 학교잖아. 그죠? 자, 서로 다른 과목으로 1+2 또는 2+2만 허용을 했어요. 2가 어떤 과목? 어려운 과목. 많은 과목.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올 거면 너 이 정도는 해야 돼. 콧대 엄청 높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만 허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1+1, 1+2, 2+2 풀어줬습니다. 뭐 하는 대로 해. 자, 그러면 콧대가 낮아졌느냐? 그렇지 않아.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2 과목 선택 시 조정 점수를 부여함. 얼마 준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얼마 줄 건데 내 맘이지. 그거 아마 기습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조정 점수 슬픕니다. 자, 그럼 누가 원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 풀어주나 마나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이 더 생겼어요. 아, 얘가 길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 말고 첫 번째 줄.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자, 핵심 권장 과목. 아, 저희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학생부를 평가할 때 핵심 권장 과목을 선정해 놨어요. 이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무슨 과목을 듣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했었는데 명확히 나는 밝혀주는 거예요. 나 이런 과목 들으면 핵심 권장 과목이니까 뭘 주겠다? 당연히 2점을 줄게. 뭘 얼마나 줄 건데 그건 얘기 못 하겠어. 왜냐면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 지금 평준화로 가겠다 그랬는데 나 특별히 할 거야. 그것도 국립대가 쉽지 않은 선택이야.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이거는 서울대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납득 가능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전기전자공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물리를 안 들었어. 걔 졸업 못해요. 그러니까 물리2를 꼭 들어야지 핵심 권장 과목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제 과학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교학점제 내에서 손 묶이고 발 묶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나는 좋은 학생을 좀 뽑아보려는 이 노력이 느껴지시죠? 그죠? 자, 여기 이제 핵심 권장 과목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고려대학교 입시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 이 학교가 좀 더 늦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은 뭐냐면 넘기셨나요?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제가 아까 강조했었던 부분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비율 어때요? 없는 거 없어요. 다 봐, 면접. 그지? 이걸 안 보고서 애들을 못 평가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면접을 볼 거다. 자, 물론 교과에 있어서는 면접이 없는 학교들도 몇몇 있어요. 그거 뭐 안 봐도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뭐 점수 좋으면 잘하는 친구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그런 건 고교의 등급에 따라서 똑같은 1등급이어도 좀 차이가 나니까 내가 검증해 보겠다. 이런 학교들은 면접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면접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반드시 넣었고 조금씩은 비율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 그러면 이 고려대학교도 핵심 권장 과목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도 제가 좀 넣었지만 보시면은 작년도의 문제, 문과 침공. 아니 통합해 주겠다며 그러더니 왜 문과 애들만 차별해? 이게 이슈화됐죠. 그리고 언론이 막 엄청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이 학교들이요 펼쳐놨어요. 다 할 수 있다. 문과도 공대 써라. 사탐 가지고도 우리 지원 받는다. 다 열었어요. 이거가 서울대 빼고 나머지 다 열었습니다. 눈치를 본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시점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슈가 된 게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버티기는 쉽지는 않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육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 언론 이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부담스러워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우리가 2028년 수능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중3들 불안한 이유는 선택 과목 절대평가 한다며요. 이제 등급 안 준다며.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아무도 발표 안 해요 지금.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은 어디? 면접입니다. 내가 숫자가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면접 부분은 갖고 가는 디폴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연세대학교 입시 현황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도 면접 비율 높고요. 전체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공학계열, 이학계열 다 일반 문과 학생들 지원 가능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만약에 공대 교수면 자연과학을 하나도 안 배웠어. 그 학생이 공학을 하겠대. 뽑을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볼 상황이지만 쉽진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학습이 있어요. 대학에서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셨던 그 시기에 한번 이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문과 이과가 전체 다 교차 전형을 허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님들이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정석책 가지고 수업하셨대요. 진짜로 이거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미쳐버리겠다. 애들이 미적분을 못하는데 무슨 공업 수학이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얘네 못 가르친다. 얘네가 무슨 공학을 하냐. 그래서 난리가 나서 한 2년 있다가 폐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의도는 좋았으나 실제적인 실효는 쉽지 않지 않을까? 특히나 면접이 비율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면접 점수를 좋게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요즘 핫한 대학이죠. 학생들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한번 확인하십사 말씀드렸고 주요 변경사항은 자 지금 보시면 과학인재 전형이라 그래서 110명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을 선발한다. 흐름이 보이시죠?
그쵸? 제가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대비하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과학 선행의 방향. 과목 선정도 안 했는데 나 방향 고민해도 돼?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다 개별로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과학 선행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 좀 복잡해요. 뭐를 어떻게 그럼 면접에 맞춰서 지금부터 해야 돼? 뭐 이런 부분 좀 세부적인 게 쉬우실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같은 화학 공부, 저 화학 수업합니다. 그래서 화학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면접형의 화학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기출된 문제인데요. 문제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코끼리만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쁘죠? 자, 기체 문제인데요. 기체 운동에 의해서 기체 압력으로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우리가 흔하게 관찰하는 일상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부분의 일상생활의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류의 풀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자, 근데 이 시험의 특징은요. 일단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겁니다. 이 문제 주고요.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너 와서 나한테 말로 해봐. 이겁니다. 자, 숫자로 쓰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익숙한 1, 2, 3, 4, 5 중에 3번이요. 5번은 왜 아닌데? 그건 몰라. 일단 3번. 자, 이런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이걸 하겠냐고. 선생님 1, 2, 3, 4는 어디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면접이라는 거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 아이가 가진 그 지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접이요. 이거 영재학교 면접인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의 면접이랑 거의 싱크로율이 80% 90%입니다. 비슷해요. 논술 비슷합니다. 자, 논술은 글로 쓸 뿐이에요. 근데 아까 그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해봐 라는 거니까 좀 이제 심도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마음이 좀 안정적이고 좋겠지만 문제는 1, 2, 3, 4에 익숙한 친구들은 답을 고를 수가 없어. 이게 문제야.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수능형 화학기출 문제. 똑같이 기체 문제예요. 근데 얘는 외계어죠. 읽을 수가 없어, 급기야는. 자, 여기 뭐 A, B, C가 있고요. 뭐 A가 들어있는 데에다가 B를 넣어가지고 나는 누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좀 나은 건 1, 2, 3, 4는 줬어. 찍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이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그냥 마음 먹고 풀면 저 처음 봐서 저 화학 공부를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 했어요. 자, 근데 제가 풀어도 처음 풀면 한 10분 걸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로 20문제를 30분 안에 풀라고 줍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몇 개나 나와요? 4개에서 5개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도 만만치 않아. 근데 이런 애들을 4개, 5개 주고서는 선생님은 그럼 그 안에 풀어요? 저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안 좋으면 잘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정석적으로 풀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화학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내에 맞춰야 되는 서커스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안 되면 저 고3한테 찍는 법도 가르쳐요. 야, 있잖아. 여기 앞에 개수가 있으면 이거는 1, 2, 3 중에 하나야. 무조건. 뭐 이렇게 해서 저 적중률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시간 내.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달라요. 그쵸? 똑같은 화학인데 너무 달라. 그러면 나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해야 돼. 근데 뭐부터 해야 돼? 솔직히 얘는요. 시간 상당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벼락치기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있을 때 중등학생들한테 애증의 하이탑입니다. 저는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이 책으로 공부했어요.
저 거의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되게 좋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 말이 많아 애가. 자, 친절한데 말 많은 애야. 자, 근데 이거가 사실 면접형의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우리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어디 나가서 누구하고 말하고 발표하고 하는 거에 치명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 사실 학교 때 그런 친구였어요. 이랬더니 저희 학생들이 웃기지 마 막 이러던데 저 뭐 어디 나가 얼굴 시뻘개지고 막 말 못하고 이런 친구 면접 보면 되게 취약해요. 그런 친구는 애저녁에 아예 선생님 나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할게. 이거 해서 나는 수능으로 100으로 갈 거야.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거 깊게 볼 필요 없어요. 이쪽에 수능 연습을 더 하는 게 이 친구한테는 좀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아까 확률상으로는 학종이 높았잖아요. 걔를 버리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면접에 있어서는 얘는 상당히 중요한 교재구나. 근데 고등 때는 볼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문제야.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좀 나는 미리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 근데 시간적 여유도 좀 나는 할애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나 좀 촉박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실 이쪽에 더 가까워. 아까 말씀드린 의학 계열에 관심 있어. 얘 하지 마 제발. 이거 가지 말고 여기로 가자는 거죠. 그죠? 요거는 똑같은 화학이어도 둘의 목적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뚜렷이 하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으시면 다 들으신 거예요. 자, 자연이랑 공학 계열 진학 희망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연공학 계열 진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합니다. 다양하죠.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뭐 기계도 있고 전자도 있고, 자, 이런 친구들은 학생부 전형이 넓으니까 그쪽을 파는 게 괜찮다. 자, 그래서 일반고를 가게 된다 할지라도 과학 중점반 도움이 됩니다. 8과목의 탐구를 다 들어야 되지만 사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에서는 숫자가 반드시 1을 빵빵빵 안 찍어도 괜찮아요. 근데 과학 과목을 8개나 들었어. 너 과학에 마음이 있구나. 표현하는 이유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학종은 면접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연계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선정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공략해서 과학중점학교에 여러 개를 배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 중에 내가 진로와 연계되는, 보통은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 과목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로고 희망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선행의 의미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이제 과학을 미리 한번 공부한 케이스인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됐냐면 해보니까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자, 저는 세계사는 못합니다. 한문도 못합니다. 역사, 한국 왕도 제가 구별을 못합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떻게 문과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럼 자연계열이구나. 자연계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나마 화학이 나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저의 진로 탐색의 과정이었어요. 우리 애들 진로 탐색할 시간 없어요. 학원 가기도 바쁜데 무슨 진로 탐색이야. 그럼 진로 탐색의 실제적인 건 뭐냐? 공부해보라는 거지. 여러 과목 공부해보고 그중에 그래도 네가 할 만한 걸 골라 잡아봐.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순수 수학과 빼고는 다 과학이에요. 그러면 과학 과목을 다 뭐 사교육하고 뭐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관심 가지고 한 번은 살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네가 골라 잡을 펜은 하나 있지 않겠니? 인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수능은 아직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대 간다고 해서 내가 수능을 꼭
화학하고 생명하고 봐야 돼? 안 해도 돼. 괜찮아요. 난 지구과학을 더 점수 잘 딸 수 있는데 그거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했던 효율성의 문제. 내가 수능은 지학을 봐. 면접은 화학을 준비할 거야. 그죠? 시간이 배로 들어요. 웬만하면 같은 과목으로 통일성 주는 게 시간 좀 아껴 쓰는 방법입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자, 세 과목 선택이라면 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들. 그죠? 자, 세 과목 선택이라면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교는 뭐 이 네 과목 다 들으니까 그런데 세 과목 선택이라면 기계, 화공, 뭐 전기 이쪽은 이거 학생부 기준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점수 얻는 아까 핵심 권장 과목, 그죠? 자, 그거가 물화생이에요. 물리, 화학, 생명, 그쵸? 생명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환경은 누구죠? 자, 환경. 자, 요거는 화생지 해도 괜찮아요. 사실 여기 물화생 듣는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 왜 뺄게요? 아까 어머님들이 얼굴로 증명하셨잖아요. 물리, 그죠? 자, 요거 피해가도 괜찮아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의학학 계열의 진학 희망자들은 유사하지만 좀 달라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숫자 좋게 가는 게 좋아인 거야. 학교도 웬만하면 일반고가 나을 수 있어. 이 얘기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과학 중점반에 대해서 과학 중점반을 수강하면 의학 계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해십니다. 왜냐하면 의학학에서 사용하는 과목은 여기 드렸는데 의예는 생명과학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약학은 화학 중심입니다. 이 둘도 달라요. 그런데 물리나 지구과학이 의약학과 어떠한 관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과학 중점반 하려면 사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이거 합시다인 거예요. 그쵸? 공부하세요. 그러면 심학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이제 물화생, 화생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의학학 계열이 진짜 확실한 친구들은요. 아예 자 이걸 화생만 들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화투, 생투를 듣는 거야. 그러면 이거 타겟을 확실하게 잡는 거죠. 나는 이거 할 거야. 명확하게.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여기 갈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의학학 계열의 나머지 B 플랜을 잡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의학학을 꼭 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에서 내가 만약에 의대가 안 되면 나 딴 데도 쓸 텐데 하면 어디를 노려요? 요거. 괜찮네요. 그죠? 여기와 여기는 연동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 괜찮은. 마음에 드세요? 자, 마찬가지로 수능은 진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잘 나오는 게 좋다. 그죠? 자, 학생부를 고려하면 화학 생명이 반드시 포함되고요. 지금 얘기 드렸던 화학2와 생명2도 수강 추천합니다. 자, 학교 수강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학 선행의 전략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기준. 자, 더 어린 학생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뭐 참고하시고, 자, 계획을 짜시면 되니까. 자, 면접 대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면접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문제 해결력을 중점하는 학교. 아까 봤던 영재학교, 과학고, 얘네들은 아까 이런 문제가 있어. 너 어떻게 해결해 볼래?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런 친구들은 심도 있는 기본 학습 후에 적용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봤던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공부하고 내가 이제 발화를 시켜보는 거야. 내가 가진 지식을 사용하는 법.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부와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민사고, 용인, 자사고, 상산고, 뭐 기타 등등 얘네들 다. 자, 이들은요. 뭘 묻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학생부 세특사항에 어떤 친구가 뭐 학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배운 거긴 해. 근데 선생님이 써준 거야. 뭐 그래핀이 뭐 그래핀의 특성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너 이거 했냐? 그랬더니 모른대 자기. 근데 선생님이 써준 거야. 그러면 그걸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핀이 뭐예요? 흑연이랑 뭐가 달라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묻는 이런 류의 문제들을 면접에 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기반이라 그랬는데 자소서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네가 한 건지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공부해야 돼? 내가 자소서에 쓴 거. 그리고 내 학생부에 기록돼 있는 거. 내가 했든 안 했든 간에.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가 어디에도 사용된다? 대입에도 사용된다. 그래서 요 이제 면접 대비가 필요한 학교들, 이제 내가 특목고 갈 거다 이런 친구들은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일반고 갈 거야. 면접 대비 안 해도 돼. 자, 이런 경우에는 진학 후에 탐구는, 과학 탐구는요, 특히나 뭐 없습니다. 그냥 수능 연계예요. 비슷해. 우리 학교 난이도가 되게 높아. 수능에 킬러 문제 4개 냈어. 인거. 우리 학교 난이도가 별로, 그래, 2개 냈어. 이 차이예요. 선생님들이 결국은 이 수능의 부담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학습 후에 아까 얘기했던 수능형 문제풀이, 스피드가 관건인 스피드와 정확성, 이거를 연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확정된 친구들은 저는 차라리 개념 깊게 가는 것보다는 수능 문제 많이 푸세요 말씀드려요. 자, 그다음 킬러형의 문제 대비, 그래서 시간 확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저 전공했어요. 10몇 년 공부했어요. 근데 스피드가 안 나오면 수능은 좋은 점수 얻기가 힘들어요. 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 자, 그다음에 학종이나 논술 고려 시에는 보완을 좀 해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학종은 면접 부분, 그거는 이제 3학년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냐, 교과 전형일 거냐는 언제 판가름 나요? 뭐 계획은 지금 세우시지만 뭐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경우 있잖아. 그거는 2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이 나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리는 패가 생깁니다. 자, 그러고 나면 3학년 때에는 전략적으로 실제로 내가 그럼 이제 갖고 있는 패에서 최대 꼭지점은 뭘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머님들 돈 쓰시고 컨설팅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는 이제 마지막 세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아직 하얀 백지잖아요. 예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제가 밑그림 그리는 요령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